어느 학교의 학생회실. 회의도 없는데 여기서 뭐해? 서강준을 닮은 한 학생과 급하게 찾을 게 좀 있어서요. 선생님은요? 그의 담임이 나도 확인할 게 있어서 좀. 결코 사제관계답지 않은 김씨 아저씨 얘기 들었지? 의미심장한 대화를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셨다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맞죠? 아니, 정혜성, 의미심장을 넘어 너 자살 아닌 거 알잖아. 섬뜩하고도 너 그때 옥상에 있었잖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그 이유는 너 앞에 있는 이 학생이 정체가 뭐야? 오늘 아침 이게 뭔 일이래.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던 투신 사건, 생각보다 일찍 오셨. 아니 끔찍한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낱 고등학생이 그 살인자를 상대로 오히려 압도하는 격투 실력에 그의 품 안에 있던 권총까지 모두 직관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바로 경찰 신고할 수도 있어. 그렇게 너 학생 아니지? 전곡을 찔려버린 학생 혜성의 입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가 저는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잠복 중인 국정원 요원입니다. 언더커버 하이스쿨 바로 시작합니다. 몇 달 전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원 요원 정혜성에게 피해주고 나이스 무브먼트. 일제강점기 친일파 서병문에 의해 숨겨진 금괴 8,000톤을 찾아오는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 금괴가 숨겨져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병문고교였죠. 결국 미션을 위해 고등학생으로 위장 잠입한 혜성은 네가 먼저 때렸다? 일진 참교육 서비스까지 해주며 금괴를 찾아 헤매던 중 제 생각엔 이 사장도 금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서병문이 그 단서들을 병문고 전설의 괴담들에 숨겨놓았던 사실을 알게 되고 시계가 울릴 때 절대 학교에 있지 마라. 본격적으로 괴담들을 파헤쳐보려 하는데 이 시계 원래 2개니? 허나 쌍둥이 시계? 그 단서가 있는 장소는 전교 10등 이내 추천은 100명 학생회장의 승인. 다음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학생회 간부만이 출입 가능한 병문고 학생회실이었습니다. 서명 받는 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무조건 중간고사 집중해. 그렇게 임원이 되기 위한 필사의 똥꼬쇼를 이어가 보지만 이 작전의 최대 변수 담임쌤 수아가 모든 국정원 팀원들이 모여있던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최악의 타이밍에 지리는 가정방문과 입술 방문 사고까지 조져버리고 말죠. 지금 이 상황 누가 설명 좀. 이어서 깜짝 파티 피틀스틱 뺨치는 제가 저 혜성이 알바하는 곳 사장입니다. 직원입니다. 동료들의 똥꼬쇼가 이어지지만 혜성이 알바하시는 그 분들이 왜 여기 현 상황의 기이함은 살짝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바생 집에 오신 거나 여기 들어가 계신 거나 그 어떤 변명으로도 신발 신고 계신 거나. 해명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무슨 고난이래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혜성아? 혜성 자신을 비롯 그러니까 저 모두의 정체가 발각되려던 그때 독감을 빙자한 지리는 메소드 연기와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 아픈 애한테 그렇게 잘리는 질문을. 팀원들의 정신 차려! 너 죽으면 안 돼! 임마! 눈물겨운 똥꼬쇼가 저기요 혜성아. 아니 이러지 마세요. 수아의 뇌를 강제 정지시켜버리죠. 하지만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훨씬 더 큰 변수가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뭐 생각까지 합니까? 딱 봐도 옷장에서 우당탕 오지게 이상하구만. 어쨌든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작전 위해서라도 만나지 않는. 어느 순간 스며들어버린 혜성의 핫주핑이었죠. 오지게 캥기는 게 있는 피의자 얼굴인데 뭘 캥겨? 심지어 어쩌면 걔 학생 아닐지도 몰라. 수아의 킹리적 가심은 저번에 봤다는 그 구강계한 아무리 봐도 정혜성이랑 너무 닮았어요. 범상치 않았던 학폭위 때 정혜성이 데려온 놈? 구사장? 아니 기껏해야 고삐리가. 혜성의 그간 행적들로 인해 그럼 깡패를 어떡해?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심지어 혼돈의 가정방문 당시 이상한 사람들이야.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려던 그녀의 눈이 너무도 익숙한 번호를 야 4885 너지? 혜성의 차량을 포착했기 때문이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차를 몰아. 그리고 그 옥탑방 3명 그 사람들도 무지 수상. 허나 아이 뭐 2, 3년 꿇었나 보지. 그 심증을 뒷받침해줄 생활기록부는 만 17세 맞아요. 확실한 물증은 1도 없는 상황. 진짜 걔 뭐지 진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한 병문고에선 혜성이 모든 것을 불태웠던 시험의 결과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중간고사 성적이 왔어요. 공포의 성적 발표가 다가오죠. 나와서 받아가자. 이어서 정혜성 그의 이름이 호명되고 아주 의미심장한 고생했어. 수아의 격려와 함께 몇 등이야? 대망의 성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어? 그 결과는 오랜 시간의 침묵이 안 된 것 같은데.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성 요원
성적 보고 말한다. 그런데 전교 10등. 그 반전의 합격 통보였죠. 잘하나 정했어. 날봐. 너 해낼 줄 알았어 임마. 그리고 그 의미는 금괴를 추적할 단서가 있는 곳. 다음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학생의 입성할 자격을 최근 석차 전교 10등이네. 또 하나 충족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정인 몇 등 나왔냐? 그런데 같은 시각 얘 나 누구한테 발린 적 처음이지. 성적표를 받아든 두 학생의 표정이 우리 바로 앞자리다. 한없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안유정 전교 1등 대박인데?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1등. 축하해. 드디어 나 한 번 이겼네. 교내 최고의 엉친딸 예나와 운이 좋았어. 공부한 게 많이 나왔거든. 운도 실력인 거 몰라? 국정원 팀장의 딸인 유정의 등수가 두고 봐. 다음에 절대 안 질 거야.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전 1등인 예나에겐 얘나 유정이한테 졌다며? 아이 수십 개를 해도 될 놈들 안 되라. 참을 수 없는 비아냥과 그치 이사장 딸이라고 나대기는 했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사장실로 어머니의 호출이 도착합니다. 요새 잠도 많이 자고 통제가 당연시된 1시간 줄이는 거 어때? 엄격한 관리 속 저 지금도 4시간밖에. 이게 ADHD 치료제인데 집중력 향상에 좋대. 오직 성적만을 위해 하루에 하나씩 먹어? 정신과 약까지 강요받는 일상. 세상은 예나야.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를 않아. 그 지옥 속에 군림하는 2등은 그냥 꼴찌들 중에 1등일 뿐이니까. 사악한 어머니의 정체는 대한민국 공교육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거대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자 우리나라 교육에 이바지하는 거 이게 정말 제 꿈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초대 이사장님께서 남기신 금괴 금괴를 추적 중인 소시오패스 조금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명주였죠. 이런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저보고 펜대를 굴려달라? 심지어 저에 대한 기사는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을 찾으니까요. 그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 함께 하시죠. 주필님이 뭘 원하시든 그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얼굴까지 장악하려는 현재 못 들은 걸로 하죠. 그녀에게 반기를 드는 자에겐 아이고 팔이야. 단 두 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권하는 술 안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벌주예요. 더러운 뇌물을 받는 이란과 어디까지 알고 있으려나? 깨끗한 총알에 막히는 이안이었죠. 같은 시각 야 정혜성 전교 10등 뭐야? 어깨뽕이 화성까지 올라가 버린 혜성은 고맙다. 너네도 할 수 있어. 임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고비 최종 권한은 해당 연도 학생회장이 갖는다. 예나의 승인을 예나 받으려 하는데 너 전교 2등 했잖아. 축하한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눈치는 개나 줘버린 그리고 이거 학생의 지원서를. 그 지리는 실언에 내 자리 갖다 놔. 그러려고 했는데 너한테 직접 줘야 된다고. 더 크게 말하잖아. 갖다 놓으라고. 아오키즈가 아이스 에이치 강림해버리고 말죠. 더 할 말 없지. 몇 시간 뒤 회장이 임원 지원 서류 확인했고 네 챙기는 거 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예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이뤄지는데 정통으로 가시죠. 종역 1000마리. 4명이니까 1인당 250마리씩. 내일까지는 충분할 겁니다. 앞으로 또 얘기하지 마. 자고로 클래식이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수준들이 두 분이 깡패 분장을 해서 회장을 막 괴롭히고 있을 때 정 선배가 멋지게 거의 우리 고조할배 시절이었죠. 좋은데. 결국 어쩔 수 없네요. 에이스 혜성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대망의 필살기가 준비됐는데 목마르겠다.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이 녀석 이건 뭐야? 진짜 내 마음속 작은 매력.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놈이었죠. 나 마시는 물 따로 있는데. 잎사귀는 괜찮았잖아.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놔줘. 그런데 몇 분 뒤 이게 되네. 이것이 바로 서강준 얼굴 인생의 난이도였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어. 중요한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이 개같은 세상 설득력이 없네. 허나 기만자. 그 기쁨도 잠시.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닐 거야? 학교 내 유일하게 혜성의 정체를 알고 있는 오빤 나보다 작전이 더 중요하지. 학생의 임원 이미 유정이 결정된 거니까 더 말 안 할게. 혜성의 입부 소식을 듣자마자 대신 앞으로 안에 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와 손절을 갈겨버리죠. 그 이유는 너 같은 학생이라고 말 섞게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너무도 비굴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쪽도 못 쓰고 빌빌대는 은따가 얘네 때문에 사람 된 거 아니야? 초라하디초라한 자신의 계급을 정혜성이야. 잘 부탁해. 친오빠 같은 혜성에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자, 이번 주 안건회의는 여기까지 하자. 다들 수고했어. 마침내 기회를 잡은 혜성이 본격적인 괴담 조사에 착수하려던 그때 거기서 뭐해? 학생회실 구경? 둘은? 너한테 볼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한테? 오늘 시간 어때? 같이 밥 먹자. 예나의 데이트 신청이 갈겨집니다. 임원된 거 축하할 겸 해서. 심지어 유정이도 간대. 손절했던 유정의 참석까지. 같이 가줄 거지?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그래, 같이 가자. 성사돼 버리죠. 그래 가자. 그리고 그 제안은 이따 혜성이랑 밥 먹기로 한 거 나는 안 가면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나 저녁에 약속이 그 어떤 이유로도 이미 결정난 거 아닌가? 말할 거면 아까 말하지. 아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어떤 사과로도 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싫어해. 절대로 사람이 가벼워 보이잖아.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로서의 부탁이 아닌 이따 이쁘게 하고 와. 주인으로서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약속 장소는 여기 진짜 비싸 보인다. 학생의 수준을 넘어선 설마 내가 너 보고 내라고 할까? 어마어마한 초호화 레스토랑, 심지어 셰프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최고급 응대까지 이어지는데 내 혜성이 애는 왜 그때 남친 룩스킨 구매로 남친이 된 혜성이 밖에서 보기 잘했네. 예나의 마음을, 별로. 그녀의 질투심을 다 왔으니까 주문하자. 유장 우리 메뉴판.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임원된 기분 어때? 그 결과 아직은 모르겠어. 분위 파악 중이라. 보란듯이 이어지는 갑질들 속에서 근데 둘은 어떻게 친해진 거야? 사실 그땐 유정이가 좀 유정의 불안감은 미안.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죠. 1학년 때 같은 반이라 친해졌어. 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거든. 그때 예나가 많이 도와줘서. 그랬지. 그리고 둘이야말로 꽤 친해 보이던데? 아니야. 별로 안 친해. 너 이러니까 더 이상하다. 친한 게 못 돼서. 동생의 초조한 눈빛과 둘이 사귀는 건 아니란 거네? 결국 선을 넘는 유정아, 나 스타킹 좀. 힐 신었더니 올라갔다. 예나의 갑질을 지켜보던 혜성은 안 가도 뭐해? 한 명의 오빠로서 앉아. 동생을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마. 허나 이만 일어나자. 그 시원한 일갈에도 불구하고 너 학생회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 예나 때문이니? 유정의 불안은 내가 봤을 때 너네 둘 맞아. 계속해서 되풀이될 뿐 나 예나 신녀야. 그저 인정하는 것이, 스타킹 올라가면 사다 주고 커피 심부름 뭐 그런 것도 해. 그리고 순응하는 것이 나 자격도 안 되는데 얘나 백으로 학생회 들어갔어. 대신 걔가 시키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주면서. 졸업까지의 2년, 그래서 뭐? 이 지옥에서 버텨낼 수 있는 난 좋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죠. 좋겠네. 그렇게 궁금한 거 알아내서. 도움이 참견이 되고 이제 다시 아까처럼 나서지 마. 조언이 설교가 되는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꺼주라. 길었던 대화가 마무리되던 시각, 예나는 또다시 밥은 잘 먹었니? 괜찮았어요. 엄마의 꼭두각시로서 뭐 혜성이 임원 선발된 거 반발 없었고? 특별히는요? 모든 것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혜성이는 왜 학생회? 왜 학생회에 넣으라고 했냐고? 어쩌면 유정보다 엄마가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는 예나야. 훨씬 더 비참한 네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지인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죠. 죄송해요 엄마. 심지어 그 자리에 유정이는 왜 데리고 간 거야? 그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예나야, 엄마는 예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이 하늘 아래 단둘이 먹기 어색해서요. 그 어느 곳에도 공기 잡으려던 건 아니고 존재치 않았습니다. 1등도 뺏겼겠다.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려고. 그리고 엄마는 정말 실망이야. 이 모든 훈육의 목적은 유치하잖아. 단 하나뿐이었죠. 안 그럴게요 엄마. 차라리 학교에서 내쫓아버리든가. 자신의 딸이 그런 얘는 갖다 버리는 게 나아. 자신만큼 악랄하고 언젠간 꼭 사람 행세를 하거든. 자신만큼 잔인한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하자. 소시오패스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신 그렇게 절대로 누구한테든 사탄의 가정교육이 네 자리 뺏기지 않겠다고. 종결돼가던 시각, 학생회실에 잠입해 괴담 조사를 이어가던 혜성에게 누군가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할 그의 정체였죠. 하지만 누군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날아온 타이밍,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한 행동입니다. 그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정보는 작전 정보가 새 나간 건 아닌지. 극비 중에서도 위엔 아직까지 보고도 안 된 비밀 작전이야. 초극비인 사항, 누수가 있다면은 위가 아니라 아래겠지. 내부에 배신자가 없다는 가정하, 넌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거야? 모든 책임은 죄송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무슨 의도로 너한테 접근했는지 그거부터 파악해. 혜성의 방심으로 돌려집니다. 가. 그리고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의사항.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찾는 건 좋은데 너 몸 조심해. 실종된 아버지의 동료로서 너 다치면 늘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나중에 네 아빠 찾았을 때 그때 미안해서 고개 못 드니까. 든든한 팀장님뿐이었죠. 그럴게요. 그렇게 다시금 기운을 차린 혜성은 학생의 이물이라니까 내가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당일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왜 이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날의 전체 영상이 다 어디 없어? 모조리 지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를 지운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너한테 편지를 보낸 놈 아니면 그리고 놈의 조력자든가. 역시나 베테랑 요원다운 행정실에 출입이 가능한 학교 내부 관계자거나 두 사람의 추측대로 포맷의 범인은 영상은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명주였죠.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들 또한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편지의 출처는 아니었습니다. 정혜성한테 원하는 게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심지어 뭐 아니면 둘 다거나? 조력자인 이들에게조차 근데 뭐 어느 쪽이든 통제가 불가능한 좋은 건 아니다. 변수의 인물로 보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혜성의 핸드폰으로 정체불 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바로 정혜성 요원 편지의 주인이었죠. 오랜만이에요. 그 익숙한 목소리의 정체는 혹시 내 목소리 기억하시려나? 몇 주 전 구관에서 마주쳤던 괴한이자 학교에 말 안 할 거지? 비밀 지켜야 돼. 혜성과 연관된 모두를 감시해온 내 뒤에 언제부터 미셨지? 학교의 수위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나 녹음은 하지 말고. 그가 정체를 드러낸 목적은 피차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하시죠. 은밀하디 은밀한 접선. 학교 옥상으로 오세요. 요원님한테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꼭 혼자 오시길. 혜성과의 독대였죠. 그렇게 병문고에 도착한 혜성에게 죽음을 부르는 소리, 시계가 울릴 때 절대 학교에 있지 마라. 괴담 속 종소리가 새빨간 눈이 들려온다.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을 재현하듯 누군가의 죽음과 새빨간 눈과 마주하게 되죠. 심지어 그의 손엔 웬 괴상한 수첩이 들려 있었죠. 게다가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추격전이 이어지고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괴한의 습격이 시작되죠. 허나크는 명불 국정원 전투력 1위 정혜성. 그런데 비열한 토돈술로 혜성을 제압했음에도 괴한의 목적은 그가 아닌 수첩입니다. 그렇게 역전이 역전 끝에 놈의 검거만을 앞둔 그때 의문의 인기척이 그 안에 탈출 기회로 활용되고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안의 정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이사장의 개 약간의 교장이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수첩은요? 몇 분 전 생각보다 일찍 오셨. 살인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획득하려 했던, 그리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수위가 끝까지 지키려 하던 수첩. 게다가 그 침착한 혜성조차 국장님 빼고 전부 나가십시오. 너 노크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전부 나가라 했습니다. 단번에 이성을 잃게 만드는 수첩. 나와 이 새끼. 다 나가. 그 수첩의 정체는 22년 전 실종된 우리 아버지. 이거 가져가야지. 고마워 아들. 실종된 혜성 아버지의 수첩이었죠. 정지현 의원의 수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답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대체 왜 이 수첩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보아도 병문고에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네 모가지 따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해라. 왜 우리 아버지 수첩이 병문고에 있는 거냐? 그런데 정재현 요원의 마지막 임무가 상상치도 못했던 대답이 지금 너랑 같으니까 들려오기 시작하죠. 병문고에 숨겨진 금기를 찾는 거였어.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지. 야 이 개새끼야! 아버지를 실종케 한 작전이 너 나한테 왜 숨겼냐? 자신과 똑같은 임무였다는 나한테 왜 숨겼냐? 충격적 진실. 요원의 임무 중 사고 경위는 그 어떤 때도 발설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수치도 모르는가? 심지어 정재현 요원이 네 아버지건 아니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국정원의 썩은 고인물들에게 중요한 거는 네가 임무를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지. 현장 요원이란 우리 아버지 실종되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저 누구로든 대체하면 그만인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데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그따위. 게다가 더 숨겼어야 됐는데 반성은커녕 이렇게 알게 돼서 유감이야. 쐐기를 박는 그의 마지막 말에 네가 사람 새끼냐? 혜성의 리미트가 해제되던 그 순간 팀장이 그를 멈추죠. 나 미쳤어? 국장님한테 주먹질하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그였기에 이거 팀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혜성에게 있어 아저씨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건넵니다. 우리 아빠 이 작전 하다 사라진 거 이거 아저씨도 알고 있었습니까? 천만다행히도 몰랐어. 마지막 통화줄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나 9살 때 사라진 아버지가요 31살이 돼서야 나타났어요. 22년이란 세월 동안 아들이란 새끼가요 수백 수천 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지 아빠가 뭐 하다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 실마리조차 알 수 없던 실종의 원인,
심지어 이게 맞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던 근데 이 개같은 회사는 그거 알면서도. 그 실마리와 의도적 은폐는 미안해요 팀장님. 아버지만을 쫓아 달려오던 혜성을 나 더는 못하겠다. 혜성아. 마. 멈춰 세우고 말죠. 다음날 이게 뭔 일이래. 경비의 사망 사건은 얘기 들었어? 역시나 아니 어제 김씨 아저씨가 자살했대. 자살로 조작되고 자살이요? 경비실에서 유서도 발견되고 그랬나 봐요. 수사는 순식간에 종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추석 부를게. 아직 안 온 사람. 혜성은 정말로 혜성이 아직 안 왔니? 모든 걸 내려놓고 말죠. 전화해볼까요? 선생님이 확인할게. 몇 시간 뒤 유정아, 예나의 질투심은 혜성이랑 무슨 사이야? 점점 더 무슨 사이냐니? 둘이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특별해 보여서. 너 솔직히 말해봐. 유정을 옥죄오기 시작하고 유정이 너 죽음의 진실 게임이 혜성이 좋아하지? 어? 아니 이보다도 똥망일 수 없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내 쪽 은근히 잘 맞는데. 예나의 궁예질이 시작되죠. 나 눈 되게 높아. 하나 이 모든 것은 그럼 나 혜성이 좋아한다? 선언을 위한 아무튼 난 말했다. 방해하지만 말아줘. 그녀만의 빌드업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시간이 많이 흘렀네. 지금껏 앞만 보며 달려왔던 혜성은 그러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혜성이 아닌 야, 야광 다 어디 갔냐? 시연이 되어 무슨 일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그 단어를 아빠. 조심스레 불러보죠. 아빠도 나처럼 외로웠어? 어릴 땐 미처 몰랐던 우리 아빠도 이 길을 걸었을까? 아버지의 쓸쓸했을 감정이 아빠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그의 마음을 더욱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 아빠 살아있다 믿으면서도 무엇보다 간절했던 이 믿음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때론 절망으로 살아있다. 때론 희망으로 어디 있을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때론 나도 너무 힘드니까 고문으로 때론 미안해. 형언할 수 없는 아빠 미안해. 죄책감으로 다가왔었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괜찮아. 위로였습니다. 시연아, 울지 마. 괜찮아. 그 시각 언더커버 팀에선 혜성을 대신할 플랜 B가 아니 플랜 4이 등장하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8대2 가르마 확 8대2로 갈라버릴까 보다. 혜성이가 빠진 이상 어쩔 수 없잖아. 절망에 빠진 그들 앞에 이대로 드라마 조기 종영할 수 없던 작가가 혜성을 재투입시키고 야 혜성아. 이 양반 이거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국정원 국내사팀 현장요원 정해서 작전 페이즈 2가 이 작전 계속 하겠습니다. 재개됩니다. 교복 벗고 이 새끼. 대가리 빤스 벗어 임마. 그리고 몇 시간 뒤 팀원들보다 그를 반겨주는 것은 너 이렇게 안 나왔어? 너 왜 아파? 교내 서강준 팬클럽단들이었죠. 일이 죽음 거의 전화도 안 받던데. BTS 콘서트를 방불케 했지만 정혜성 단 한 명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수아만큼은 무단결석 벌점 부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한테 뭐 잘못했어? 허나 모든 걸 뒤로 한 채 혜성은 조사에 스포트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계가 울리는 그 시간 12시로 바늘을 세팅한 뒤 마치 머리부터 떨어져 죽은 여학생. 괴담 속 주인공의 거꾸로 선 시체. 역추락사처럼 시간을 시계 바늘을 반대로. 정반대에 위치시킵니다. 그러자 골동품인 줄만 알았던 시계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섬뜩한 괴담 뒤에 숨겨져 있던 새빨간 눈. 모든 메타포를 완벽히 클리어한다. 그런데 그때 불길한 인기척이 회의도 없는데 여기서 뭐해? 또 수아의 방문이 이어지고 김씨 아저씨 얘기 들었지?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셨다고. 인트로에 다 봤죠? 정혜성 싸늘했던 대화들이 너 자살 아닌 거 알잖아. 오고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 그때 옥상에 있었잖아. 정체가 뭐야? 이 확실한 의심의 근거는 사건 당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야근 중이던 수아에게 불길한 추락 사운드와 함께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심지어 그 사건 현장을 정혜성 하나부터 10까지 모조리 목격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그렇게 너 학생 아니지? 작전상 최악의 변수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다 봤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에 몰린 혜성에게 남은 선택지는 저는 단 한 가지. 잠복 중인 국정원 요원입니다. 진실 고백.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스텝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선생님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활용한 첫째, 국가에서 진행하는 작전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아니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 둘째, 국정원 주도의 기밀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중한 법의 처벌이면 뭐 선량한 수화를 활용한 교도소요? 징역 10년 이상. 지리는 블러핑이었죠. 생각할 시간 하루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잠깐만 저기. 허나 사실 그러니까 선배 말은 국정원 요원이 민간인한테 블러핑을 날렸다? 정작 콩밥이기에 놓인 인물은 이거 민간인 협박이에요. 선배 잘못하면 깜빵가. 혜성주였습니다. 어떻게든 구슬려도 모자를 파니 그렇게 세게 가면 어떡해? 그렇게 혜성에겐 아까 정말 죄송했다. 대가리 받고 빌고 새로운 임무가 무조건 팀 전체의 운명이 달린 비밀 유지 약속 받아내. 오대수 미션이 하달되죠. 한편 괴종시계 속 멜로디의 정체는 서병문이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만들어진 노래네요. 작사 서병문, 작곡 서병문. 역사의 쓰레기가 만든 병문고 교과라는 거지? 병문고의 첫 교과였습니다. 이어서 수첩에 적혀있는 세 번째 괴담의 키워드는 호엔잡주, 세 번째 단서가 읊어지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건반, 그리고 죽은 여학생의 연주입니다. 점점 더 근교에 접근해가기 시작하죠. 피아노 접근에 문제는 없고? 내일 학교에서 알아보려고요. 허나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오늘이 가기 전 뭐야 씨. 반드시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됐거든요? 이 선량한 시민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사실 말씀이 뭔데요? 원만한 합의를 제가 아까 이룩하는 것이었죠. 신뢰를 범했습니다. 참나 아까는 막 목소리 깔고 하나 둘 하루 시간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러신데? 아까는 제가 좀 미쳐가지고 실언을. 그렇게 혜성은 죄송합니다. 냅다 도계자부터 박아버리고 그래서요. 얘기나 계속 해봐요. 지금까지 정체 숨겼던 그걸 거, 안 마셔요?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정체 숨겼던 거 이해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전 이방인이고 이 학교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요. 그럼에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중에 을이 되어 김현우 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죄 지은 자의 처벌을 위해서 자신이 학교에 남아있어야 할 저는 이 학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명분과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선생님께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이니까요. 달달한 뽀찌까지 제시합니다. 비밀 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어도 명색이 선생님이기에 공익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 뭐 금괴 찾았다고 저한테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줘봤자 잘라 국정 절대 시계 뭐 절대 반지 그런 거 하나 주고 말겠지. 이 녀석. 인생자 기부엔 테이크인데 저한테 테이크가 없다니까. 테이크가 탐욕 수준이 거의 골룸급인데 저한테 떨어지는 게 단 그때 오사 선생님 대통령 표창장 축하드립니다. 수아의 진도준이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오쌤 믿고 있었다고. 찬이십니다. 겸손하기까지. 교감쌤, 오 선생 정교사 임명 추진하세요. 꿈만 같던 종교사 천안이 눈부시게 밝은 미래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선생님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비밀 갑자기요?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원님 하시는 일 우디를 할머니 돌고 갈 불골 쇄신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7인 태세전환을 갈겨주죠. 뭔가 굉장히 야망을 품으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안 드셔보셨죠 이거? 이게 진짜 어머 고기 봐.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이 집이 감자탕 되게 잘해. 요즘 아주 깔끔하게 잘해. 존나 카리스마 있어. 둘의 협상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유정이가 유원님 동생이라고요? 드디어 정확하십니다. 속 시원한 진실들이 오고 가지만 선생님, 여전히 혜성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찝찝함이 하나 있었죠. 만약에요 바로 김현우 씨 살해한 범인이 현장에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 알면 수아가 선생님도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타겟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작전만. 하지만 이미 그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왜 그러세요? 네 얼굴이 서강준이니까. 이 얼굴이 빨개요. 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정원 사람들은 다 막 이래요? 아니 제가 뭐 했다고? 정신 차려.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아니 난 학생이고 넌 학생이야. 예? 아 뭐야? 이 새끼 뭐야? 어쨌든 그 얼굴로 그런 멘트 삼가주세요. 그렇게 조심성이 없었어. 서강준 세계관이 진행되던 시각 명주는 정보 고마워요. 정말 까맣게 모를 뻔. 자신의 또 다른 정보통 근데 김현우 씨는 어둠 속 누군가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은밀한 내통을 건방지더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평범하게만 보였던 안녕하세요. 학교 수희 아저씨의 정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정혜성한테 그런 편지 보낸 이유. 전 국정원 요원이자 혜성 아버지의 과거 동료였죠. 고민을 해봤는데 알려줘야 될 것 같았어. 옛날 정재현 요원이 어떻게 실종됐는지.
22년 전 그 작전 당신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서명주 씨. 정혜성이 아저씨 말 믿을까요? 보여줘야지. 믿을 만한 근거를. 가령 그는 정재현 요원의 수첩. 마치 정혜성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서병문 수수께끼에 답이 들어있거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지만 김현우 씨, 가장 중요한 것을 야이 씨발아. 왜 나한테 반말해요? 이걸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려? 모르고 있었죠. 이 서명주가 더 이상의 살인은 안 된다고요? 상상 이상의 끔찍한 악마라는 것을. 학교에서 심지어 이 살인을 촉발시킨 장본인 또한 한때 식구였다고. 국정원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감성팔이 하시나? 정혜성이 게다가 옛날 선배 만나가지고 이 의문의 남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들었다면 혜성 아버지의 실종과도 당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깊은 연결고리가 있어 보였죠. 근데 다음날 괴담 조사를 위해 음악실을 방문한 혜성은 수첩이 들려주는 세 번째 괴담은 혼자 오는 피아노. 피아노 괴담을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부 부장이었던 남학생과 처음엔 로맨스로 시작된 그의 합주 파트너였던 여학생. 이들의 이야기는 어느 날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여학생은 갑자기 찾아온 한 생명으로 남학생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상처뿐인 비극을 맞게 되죠. 남학생의 반응은 한없이 냉담했다. 그리고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여학생은 한 생명, 아니 두 생명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후 병문고 음악실의 피아노는 병문고의 교가와 함께 섬뜩한 괴담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수아가 나타나고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고종 황제의 금계로 가는 열쇠, 혼자 오는 피아노. 혹시 그랜드 피아노 어디 보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젠 비공식 팀원이 된 그녀는 그랜드 피아노 1950년대쯤 쓴? 이사장실에 방문했던 날의 기억을 저번에 동민이랑 태수 학부모 상담할 때 그때 이사장실에서 본 것 같아요. 유력한 단서를 제시합니다. 근데 허나 문제는 아마 이사장실은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그곳의 보안 수준이 별관 자체가 상시 개방이 아니고 안쪽에는 보안 요원들까지 지키고 있어서. 거의 원로제급이었던 것이었죠. 개방하는 날은요? 하지만 그게 언제였더라? 1년 중 단 하루 딱 좋은 날 있다. 모든 보안이 해제되는 날이 있었으니 드디어 그날이 왔네. 바로 병문인의 밤. 학교 축제 날이었습니다. 정재계 법조계 손님들은 물론이고 동문 선배님 댁까지 전부 오시는 자리니까 학생회 임원들은 전원 참석 부탁할게. 허나 화려한 라인업만큼이나 근데 혜성이는 힘들겠다. 그 자격 요건은 나 왜? 아무나 갈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니까 교내 벌점 20점 이상은 특히 더더욱. 까다롭디 까다로웠고 그러니까 내가 왜 벌점이 20점이나 저번에 무단결석. 뜻밖의 복병이 무단결석 벌점 부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무단결석 벌점이 야 이걸 갑자기 눈후 뺨치는 스노우볼이 되어 야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학교 내구집 안 봤어? 그의 앞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는 봤냐? 예, 혜성이 찾아간 사람은 결석 한 번 했다고 벌점을 풀로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그 범인이었죠. 도와준다고 했다고 그 벌점 20점 때릴 거를 막 10점 때리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엄연히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부터 원칙을 그렇게 잘 지키셨다고? 아 진짜 듣자 하니까 말본새가. 예, 꼰수아는 몇 살이에요? 곧바로 서열 정리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나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 녀석 나보다 딱 봐도 분명하구만. 그 마음을 좀. 킹받게 하기 세계 챔피언이었죠.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일까지 대책 생각해서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수아의 분조장이 지금 무슨 오빠처럼 생겨가지고 뭐 누나? 극한으로 치닫던 그때 아이 모욕감을 어떻게 복수하지? 이 모든 걸 잠재워줄 극강의 복수책이 뇌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일 났네요. 이사장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행사 때뿐인 것 같은데. 난관에 봉착하고만 요원들 앞으로 방법 있습니다. 또 수아가 등장하고 병문고 홍보 모델 선발? 뽑히기만 하면 상점 25점. 그 유일한 해결책을 요원님 벌점 다 메꾸고도 5점이 남아요. 제시하기 시작하죠.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나다 싶으면 아니지. 말도 안 돼. 손 들어야겠지? 그런데 다음날 가실까요? 강제 참가하게 된 선발대회는 마치 프로듀스 101 뺨치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치열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죠. 곧이어 입 조금만 풀어볼까? 혜성의 촬영이 시작되는데 좋아요. 이 녀석 어깨 살짝만 힘 풀고 내려볼까? 거의 종녀입니다. 몸이 너무 굳었는데? 잠깐만. 심지어 안 되겠어. 촬영쌤마저 그냥 통나무야. 이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GG를 외치던 그때 불과 3m 떨어진 곳에선 아 좋다 연준아. 아 좋아. 혜성과는 차원이 다른 키즈 모델 출신의 지린 사진 촬영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러다 제가 우승 먹을 듯. 보다 못한 수아는 저 10분만 휴식할까요? 퍼즐을 걸어버리고 요원님
지금 증명 사진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쁘게 웃어야지. 작전 회의를 하러 가던 그때 동민이 물 좀 마시고 갈게. 충격과 공포에 그래도 내가 쟤네보다는 너 개찐이거든요. 씨. 동민좌가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이어서 제가 하는 걸 잘 봐요. 수아의 단기 속성 과외가 시작되는데 첫째, 병문구. 손발이 없어지다 못해 지금 뭐 하세요? 병문구로 오세요. 승천해버리는 그 몹쓸 시범으로 그는 깨달음을 얻고 살짝 미소 지어볼까? 촬영 만렙을 찍어버리죠. 그렇게 시청률을 생각한 작가느님의 야성미 있게 단축까지 한번 불러볼까? 친절한 주문까지 이어지고 렌즈 뿌신다 뿌신다. 촬영은 수고했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그 예나 갈까? 그런데 그때 싫다니까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를 손목 안 거들 거니까 그냥 찍으세요. 개박살내버리는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 한두 컷만 한번 걷고 찍어보자.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그냥 싫다고. 내가 싫다는데 왜 지랄인데? 예나의 민낯이 드러나버리자 시녀 유정이 예나야 많이 아파? 마치 파블로프의 개마냥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사실은 예나가 아까 저 때문에 다쳤거든요. 보건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메소드 거짓말로 구출해주죠. 이제 됐어. 괜찮으니까 가봐. 그리고 사실 너 혹시 아직도 그래? 손목. 예나에겐 예나야, 체육쌤이 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야, 너 이거 뭐야? 그리고 내가 다신 말 꺼내지 말랬지. 미안. 유정의 걱정은 난 너 친구니까 걱정돼서. 친구? 오히려 야, 안유정. 예나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고 너 내 친구 아니야. 몇 번 같이 놀아줬다고 맘먹으면 어떡해. 지독한 선민의식에 기반한 난 너같이 착한 척 위선 떠는 년들 역겨우니까. 그녀의 추악한 본색을 야 이해나, 혜성이 모두 목격하고 말죠. 너 얘한테 사과해. 못하겠다면? 사과해. 아, 니네도 대체 뭐야? 됐어, 그만해, 들어가. 넌 뭘 그만해? 하지만 너 이딴 소리 듣고도 존심 상하지도 않아? 동생을 위한 그의 개입은 야, 안유정. 도리어 너 대단하다. 더 큰 화를 이래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그런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 가증스러워. 그렇게 졸업까지 남은 2년을 위해 너랑 내 정말 정 떨어져. 유정이 쌓은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안유정, 너 나랑 얘기 좀 해. 그녀의 남은 학교 생활은 내가 한 말이 우스워? 끼어들지 말랬잖아. 끔찍한 지옥이 예정되고 말죠. 지금 말고 나중에요. 이따 촬영 끝나고 저 좀 봐요. 그날 저녁 여고생은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 수아의 속성과의 페이지 2가 자기 오빠가 자기랑 친구 사이에 끼어들게 바라는 여고생 시작됩니다. 장담하는데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한테 그렇게 그따구로 막말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요원님은 잠시 있다 떠날 사람이지만 유정이는 아니라는 거. 본인과 유정의 입장 차이를 유정이는 애들이랑 계속 지내야 돼요. 최소 1년 어쩌면 그 이상. 그녀에게 학교가 지닌 의미를 유정이가 먼저 말 꺼내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줘요.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원님이 유정이를 도와주는 거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런데 그때 악으로 깡으로 버텨? 이 독특한 오딩은 혜성에게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죠. 이 똥멍청이를 어떻게 하지? 은혜의 해는 아이가 아니라 여희라고. 한글 너무 어려워. 그 시절 순수했던 첫사랑을 아굴깡으로 버텨. 봉자라는 이름의 한 소녀를 갑자기 왜 웃으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요원님 첫사랑 누군데? 있어요. 누구야? 너다. 씹새끼야.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냐니까? 말해줘요. 한층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두 사람을 위해 비 온다. 작가님의 수둔술이 시전되던 그때 오봉자! 익숙한 이름이 아이씨 그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잠시만요. 너무나 그리웠던 그 이름이 혜성의 첫사랑 엄마 나 이제 복자 아니라고. 그 소녀의 이름이 들려온다. 가실까요? 집이 어디예요? 그리고 오도방구가 달려온다는 것은 그 장면이 등장할 확률. 지금까지 언더커버 하이스쿨 5, 6화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1사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MBC에서 매주 금토 밤 9시 50분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뭐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복수가 오바나.